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신한은행 박지수가 30득점으로 활약한 KB를 겨우 꺾고 승리를 거둔 신한은행이다. 확실히 김소니아를 중심으로 김진영까지 프론트 코트 전력이 강력한 모습. 리그 리바운드 1위다운 확실한 골 및 장악 능력이 가장 뛰어난 강점인 전력. 현재 핵심 전력이 대거 빠진 우리은행을 상대로 골 및 경쟁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최근 식스맨 고아라의 활약을 비롯해 여전히 김단비가 건재하고 김정은의 알토란 같은 활약도 인상적인 우리은행이다. 직전 골 및 강점이 뛰어난 BNK 썸과의 경기에서도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쥔 것을 본다면 신한은행이 페인트존 경쟁에서 우위를 장담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우리은행은 여전히 국가대표 대표 가드인 박지현이 버티고 있다. 더하여 식스맨 나윤정의 최근 득점 지원까지 확실한 만큼 사실상 이경은 홀로 이끌어갈 신한은행이 백코트 경쟁에서 우리은행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은행 100%의 전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NK 썸을 잡아내면서 리그 1왕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위성우 감독 피셜에 의하면 발바닥 부상으로 회복 중인 박혜진은 무리하지 않도록 당분간 쉬게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직전 경기 결장했던 최희샘 역시 고질적인 발바닥 부상 치료를 위해 쉬게 한다고 한다.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김은선까지 부상자가 너무 많은 우리은행이다.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노현지도 아직 제 컨디션이 아닌 만큼 당장의 주 전력으로 경기에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핵심 식스맨 전력인 고아라와 나윤정이 직전 경기에서도 각각 11득점을 올려주면서 완벽하진 못하지만 나름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김단비와 박지현이 여전히 건재한 만큼 신한은행과의 경쟁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 특히나 신한은행의 백코트 전력으로는 박지현을 제어할 수 없고 나윤정이 기복 없이 안정적인 득점 지원을 해주는 만큼 우리은행이 외곽 구도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쥐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멘트 언오버 기준점 134.5점에서 우리은행의 뛰어난 디펜스 효율과 신한은행의 저조한 득점력이 예상되는 만큼 언더 접근이 합리적이다. 우리은행의 승을 예상한다. 비록 100%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우리은행이지만 김단비가 건재한 이상 신한은행과의 골 및 구도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것. 더욱이 박지현을 비롯한 우리은행 선수단 전체가 적극적으로 높이와 리바운드 싸움에 나서는 만큼 신한은행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 더욱이 리그 평균 블록 3.5개로 1.5개인 신한은행에 비해 림 프로텍팅 능력까지 탁월한 우리은행이다. 평균 3점과 2점 및 각각의 효율 면에서도 리그에서 1위를 고수하는 우리은행이다. 더욱이 최근 식스맨 전력들의 안정적인 득점 지원과 경기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든 경기가 될 것. 우리은행의 승과 플러스 12.5점의 핸디도 우리은행의 승을 추천한다. 추천 베팅 우리은행 승 134.5원다. 빌바오 연고지 더비 라이벌 소시에다드에게 1에서 3으로 패하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윙어 기용이 페인으로 이어지고 말았는데 기동력을 제외하면 별다른 장점이 없는 이냐키를 또 정발 윙어로 기용하면서 자신들의 장점을 도리어 깎아먹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냐키의 정발 윙어 전략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냐키와 위치를 바꾼 니코도 장점을 잃고 표류하는 양상이 잦아지기 때문. 당장 직전 리그 경기였던 오사수나전에서 우측 윙으로 나온 니코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기록하면서 활약했으나 지난 경기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물론 오사수나의 수비가 에스파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하나 공수 분리 증상이 심해 실점이 많은 베티스를 상대로도 0-0 무승부를 기록했을 때도 이냐키와 니코의 위치는 소시에다드 전과 같았습니다. 휴식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라울 가르시아 등 백업 선수들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 다만 라울 가르시아의 올 시즌 폼은 처참한 수준인데 침투의 속도가 느리고 빈도도 높지 않아 이제는 헤딩 원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태.
그나마 장점인 헤더도 에스파뇰의 공중볼 경합 능력을 감안하면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에스파뇰의 약점인 세트피스를 노려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일 정도다. 에스파뇰 헤타페를 2-1로 이기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운이 상당히 따라주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웠는데 선제골이 된 호셀루의 골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때린 초장거리 골로 운이 따라주지 않았더라면 들어가기 어려웠을 골이었습니다. 애초에 올 시즌 에스파뇰은 극단적으로 롱볼을 활용하는 빈도가 잦아 정교한 빌드업과 다득점과는 거리가 먼 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은 편이라 경기당 1득점을 겨우 넘기고 있는 정도. 빌바오가 공격적이고 기동력을 살린 역습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을 차단하고 뒷공간으로 빠르게 차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빌바오도 공중볼에 약한 타입은 아닙니다. 올 시즌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대응하고 있지만 실점률은 17경기 26실점으로 매우 좋지 못한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가 엉망인 것이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만 10골을 실점하는 중이라 박스 안에서의 슈팅 억제 능력은 매우 좋지 못한 타입. 그나마 거친 성향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억제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무실점 경기 가능성은 크게 높여보고 싶지는 않다. 코멘트 언더가 1순위인 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감독이 이냐키를 정발 윙어로 쓰면서 자신들의 강점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데다 로테이션까지 돌리게 된다면 빌바오의 좋지 못한 최근 공격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그나마 에스파뇰의 박스 안 슈팅 억제 능력과 세트피스 수비가 좋지 못합니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어 빌바오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빌바오 승 2.5 언더. AC 밀란 레체에게 2-2로 겨우 비겼습니다. 유벤투스가 나폴리에게 대패하면서 2위 자리를 탈환하기는 했지만 1위 나폴리와의 승점 차이는 8점으로 선수권 추격은 현 상황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최근 세트피스에서 수비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지난 경기 추가골도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으며 2-2로 비겼던 로마전에서도 두 골을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수비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월드컵 이후 경기들에서 후반부에 실점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 레체전에서는 두 골을 미리 넣은 레체가 잠그기에 들어갔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더라면 추가 실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격적인 상황에서의 시스템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특히 지루가 기여하는 바가 큰데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는 레앙과 테오가 배치된 측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잦으나 지루가 미끼 역할을 하면서 상대 수비진의 대형 이탈을 유도하는 등 공격 전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 지난 경기에서 징계로 결장했고 상대의 전방 압박을 롱킥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빌드업의 중심 토날리가 돌아온다는 것도 밀란 입장에서는 호재다. 인터밀란 베로나를 상대로 1-0 신승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라우타로가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월드컵에서의 부진을 씻는 모습은 긍정적인 상황. 다소 흔들리기는 했어도 라치오를 끌어내리고 다시 챔스권 복귀에 성공한 점은 호평해 줄만합니다. 인텔의 대응 방식은 1-0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나폴리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나폴리의 공격력을 의식해 전방 압박보다는 중앙의 벽을 세워놓고 빌드업을 측면으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면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수비 성공 확률을 높이는 모습.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가 측면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보다는 수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원을 거치는 빈도가 높은 나폴리에 비해 밀란은 중원을 생략하고 롱볼을 붙이는 다소 실리적인 운영을 가미하고 있어 다소 높은 곳에서 형성되는 인테르의 수비진이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 밀란이 세트피스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인테르가 이를 노려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올 시즌 인테르의 세트피스 골 비중은 21%로 결코 낮지 않고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제코도 충분히 활용해볼 수 있는 옵션. 높은 라인에서 리커버리에 성공한다면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가면서 공격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코멘트 오버를 1순위로 삼는 것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밀란이 최근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월드컵 이후 수비진의 집중력이 꽤 실망스러운 상태. 물론 밀란도 측면의 파괴력과 실리적인 운영으로 인테르의 수비진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기세가 인테르에 기울어져 있고 다소 불안했던 수비진도 월드컵 이후 안정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승부에서는 인테르의 손을 들어주어도 될 것. 추천 배팅 인터밀란 승 2.5 오버. 팰리스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로 인해 7라운드 경기가 밀려버리면서 첼시와 메뉴를 연달아서 만나는 힘든 일정을 치러야 하는 상태. 심지어 다음 상대는 뉴캐슬 메뉴 브라이튼 브렌트포드라 순위가 쭉쭉 내려갈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첼시를 상당히 몰아친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상대 골키퍼인 케파의 활약이 아니었더라면 승부의 추가 팰리스 쪽으로 기울 수도 있던 상황. 다만 첼시는 올 시즌 억가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부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전력이 100%라고 볼 수는 없었으며 팰리스도 과이타의 선방으로 근근히 버티는 데 그쳤습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력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역습 상황에서 취약한 점을 드러내는 편이라 실점 리스크가 꽤 있는 편. 압박으로 상대의 볼 방출을 미연에 막아내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아직 이상적인 형태로 해당 기조가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 빌드업을 위해 밀리보예비치가 비운 자리를 두쿠레가 홀로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홀로 상대의 공격을 막다가 과부하가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중론. 메뉴가 빠른 기동력으로 지난 경기 맨시티를 꽤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역습이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자신들의 수비진이 흔들리는 것을 구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메뉴 난적이던 맨시티를 이 일로 잡아버리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테나흐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실점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판정 시비가 있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챔스권 사수의 청신호가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가 더비 매치였고 다음 리그 일정도 아스날이기 때문에 메뉴 입장에서는 로테이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 상황. 다행히 베 호르스트를 영입하면서 레시포드에게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레시포드를 후반에 투입해 베 호르스트가 어그로를 끌고 그 공간을 물오른 레시포드가 공략하는 모습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메뉴의 올 시즌 변화는 중원과 수비 라인의 안정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카세미르의 효과도 대단하기는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프레드가 상대 빌드업의 핵인 데브라 이너를 최대한 묶어버리면서 수비적으로는 꽤 훌륭한 활약을 펼쳐주었다. 중앙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의 공격 라인을 측면으로 제한할 수 있고 최근 쇼와 완비사카의 폼이 매우 좋기 때문에 측면에서도 큰 열세에 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코멘트 메뉴의 승리를 점칩니다.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공격진의 베 호르스트가 출전하면서 공중볼 능력과 좋은 발재간을 보여줄 수 있고 전방 압박에 능한 모습을 보여준 자원인 만큼 메뉴가 공격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팰리스가 수비 역습을 커버하는 능력이 썩 좋지는 못하고 중원과 측면에서 모두 메뉴가 팰리스에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메뉴 승 2.5 언더. 베티스 바르셀로나와 이 무승부를 거둔 끝에 승부차기 패배를 당하면서 수페르코파 무대는 4강에서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잠극이 전술을 파괴하면서 극적인 승부를 만들어낸 것은 다행이지만 주전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음에도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모습은 상당히 아쉽다. 지난 시즌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과가 뛰어났으나 올 시즌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지난 시즌 상대를 끌어내는 미끼 역할을 하던 주제가 극도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주제가 끌어당긴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후안미는 부상으로 결장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상태. 이글레시아스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속도가 빠른 선수는 아니라 팀 기동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올 시즌 팀의 기동성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 때문에 수비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잦은데 공격과 수비의 간격이 매우 넓어지다 보니 중원에서 로드리게스의 퍼포먼스 이외에는 삼선의 수비적인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비력이 괜찮고 오사수나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유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사수나 마요르카를 1-0으로 잡아내면서 여전히 조용한 강자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수페르코파 때문에 6위인 베티스가 한 경기를 덜 치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승점을 1점 차이로 좁히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기대를 높여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빌드업이 정교한 느낌은 아닙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는 홈과는 달리 원정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롱볼에 의존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 그나마 공중볼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당 한 골의 득점력 정도는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언더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아빌라 정도인데 후술할 오사수나의 경기 스타일상 공격에 온 힘을 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측면 공격수들도 후반까지 내려오면서 극단적인 오백을 만들어내는 편. 팀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아빌라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백이 갖춰진 상황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수비력을 만들고 있는데 상위 전력인 레알 마드리드와 빌바오도 오사수나를 뚫지 못하고 멀티 득점에 실패한 바 있었다. 베티스의 기동성 문제로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이미 리그 원정에서도 0에서 1로 석패한 바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성과는 기대해도 좋은 상황입니다. 코멘트 언더는 상당히 확률 높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사수나가 500을 갖추고 버티면 웬만한 팀들도 공략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팀의 기동성이 딸려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린 베티스가 오사수나의 수비벽이 갖춰질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사수나도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아빌라도 수비에 투자하는 시간이 꽤 길어 공격적인 성과와 주도권 싸움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것. 승부에서는 베티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나아 보인다. 추천 베팅 베티스 승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